안녕하세요. 지난 이틀 동안 몸살이 나서 아팠는데 오늘은 그동안 못 볶았던 원두를 볶기 위해서 다시 지금 원두 볶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볶기 전에 제가 이 소형 로스터기를 사용해서 볶기 때문에 이 자주 인터넷에서 보면 당일 로스팅, 당일 배송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런 문구는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양인데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양이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뭐 배송비라는 게 있으니까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양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그 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뭐 둘이 먹든지 해도 벅차는 양이거든요. 벅차는 양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다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배송비가 들더라도 이거를 좀 소량씩 주문해서 드시는 게 어떨까. 물론 뭐 그렇게 소량으로 아니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 먹을 거를 이렇게 진공 포장해가지고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락앤락에 보관을 해서 냉동고에 뭐 음식물이 포함되지 않은 그냥 전용 냉동고에 넣고 먹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꺼내 먹으면 뭐 1년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내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그 조금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한 달 내에 소화할 수 없는 양을 시켜서 그걸 먹는 것보다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배송비가 들더라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는 게 자기 몸이나 그 다음에 배송비 좀 들어도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커피 종이 필터를 시켰거든요. 근데 필터를 시키니까 그 안에 그 예가 체프, 거기 이르가 체프라고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보고 제가 놀란 게 유통기한을 2년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물론 그게 그 향은 빠져나가지 않고 뭐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그런 비닐 봉투였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2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볶고 한 달 좀 지나도 이게 빵 올라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줄어들고 냄새도 찌든 내도 나고 특히나 드립백을 이 원두 상태에서는 조금 오래 가잖아요. 근데 뭐 고기나 원두 같은 것은 갈아 놓으면 그게 변질의 정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갈아 놓으면 우리가 그 드립백을 이렇게 이 봉투를 찢었을 때 처음에 나는 냄새가 보통은 향긋한 커피 냄새가 아니라 찌든 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커피라는 게 콩 종류라는 게 콩 종류는 아니지만 씨앗 같은 게 볶으면은 그 속에 지방 성분이 나오고 그 지방 성분이 시간에 따라서 산패가 되는 거예요. 산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보면 썩는 거거든요. 향기가 안 나고 이게 좀 찌든 데가 났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음식으로서 그 커피로서 드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립백을 이렇게 만들고 한 15일 지나면 그런 향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디게싱에서 한 2, 3일 정도 지나고 한 보름 정도. 그 다음에 원두 같은 경우는 저는 2중, 3중 해서 락앤락통에 넣고 디게싱 한 후에 그걸
이중 삼중으로 해서 락앤락통에 넣어가지고 그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는데 처음 했을 때 그 향이나 그런 어떤 커피 빵 같은 게 나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마트에도 가보면 그 많은 양 그것을 그렇게 실온에다 내놔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간편하고 좋긴 하지만 어차피 이 먹는 것은 좋은 걸 먹어야 하고, 물론 최상의 것은 먹지 않지만 신선한 것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씩 자기가 최대 한 달간 봤을 때 그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알마시엘로라는 곳에서 소량씩 주문해서 사용하는데,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고 스페셜티나 마이크로닷이나 그런 특수한 좀 비싼 그런 원두들은 그 오름의 정도가 그렇게 뭐 그냥 거의 가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브라질 원두나 그런 베트남, 옛날엔 정말 쌌거든요. 한 1kg에 한 6,000원? 6,000원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4,000 얼마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10,000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볶는 원두도 뭐 저가 원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단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때 사실 스페셜 티 원두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거든요. 보통은 다 브라질 원두나 저가 원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 이제 그 카페에서 드실 때는 그게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최대 2배, 못 올라도 1.5배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정비로 할 수 있는 물값,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런 모든 것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커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이 좋은 원두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구입하셔가지고 한 잔씩 먹는 게 가장 싸게 먹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함과 그런 개인으로서 할 때는 상당히 번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거스러움과 그런 걸 좀 참고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그것도 뭐 금방 실증이 나서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요새 그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가 원래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그 주식을 신세계에서 다 사용해서 옛날하고는 좀 틀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커피 로스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챗 GTP로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대량으로 볶는 데는 미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은 상당히 여러 도시에서 대륙이 크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볶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그 중국 쿤산이라는 데서 볶고, 거기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나 그 다음에 뭐 스페셜티 원두나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그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데서 사용하는 원두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시애틀, 상하이, 도쿄, 밀라노, 뉴욕, 시카고에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항공으로 이렇게 단시간 안에 이렇게 배송하는 경우 있지만, 보통은 거의 컨테이너로 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컨테이너로 운반하게 되면은 거의 뭐 지역에 따라 좀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먹는 커피의 대부분은 한 달 된 커피라는 얘기죠. 아무리 이게 보관 상태가 좋고 그래도 이게 일단 원두가 아닌 이상, 그린빈 그러니까 볶기 전에 원두가 아닌 이상은 볶으면은 화학적으로 그 안에서 반응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위험한 그 커피 지방 성분은 산패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많이 쓰잖아요. 쓴 경우가 물론 그런 어떤 다른 베리에이션 그 음료 뭐 라떼나 그런 뭐 모카나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세게 볶으면은 그런 다른 맛을 좀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그 나라에서 만약 여기 뭐 신세계에서 하면 신세계에서 어떤 뭐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술자 그 스타벅스에서 기술자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감독관이 와서 볶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마 그런 방법 대신에 이렇게 어떤 거점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면 유럽, 미국에서는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면 아시아 이렇게 해갖고 세 군데에서만 이걸 볶아서 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인터넷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뭐 가양 원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워시드나 내추럴이나 뭐 허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원두가 나오는데 요새는 별 뭐 무산소니 뭐 그다음에 거기다 향을 입히니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새로운 맛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시설이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특히나 그 이런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막 그 인공적인 향이 있잖아요. 너무 진짜 거북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좀 느끼지 않는데 그게 사실 우리 몸에 많은 그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 천연향이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뭘 첨가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커피도 볶음으로써 뭐 발암 물질이 나오니만이 그런 얘기도 많은데 거기다가 일부러 그걸 볶는다더니 아니면 그 카페인을 스위스 워터 뭐 해가지고 그 카페인을 뺀다느니 뭐 이산화탄소를 해서 뺀다느니 하는 것은 그 빼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그 빼는 과정이나 그런 데에서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있고 만약 그렇게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좀 그 문제가 되신다면은 하루에 한 잔 아침에 그것도 아주 그걸 뭐 받아온 것을 다 드시지 말고 거기다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드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인공적이고 그런 것은 뭐 괜찮다. 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괜찮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어떤 위험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걸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뭐 인공적인 향이나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게 물론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별 영향이 가지 않겠지만 어떤 특수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한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그냥 그렇게 볶은 것을 그냥 갈아서 드시는 게 어떨지 해서 이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뭐 날씨도 이번 주에는 저녁으로 해서 좀 영하로 내려가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봄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보면은 저희 집에도 가장 먼저 피어오르는 상사화라는 꽃이 있거든요. 상사화는 왜 상사화냐면 잎은 피는데 꽃이 또 잎이 지고 나서 이게 피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고 견우와 직녀같이 상사병에 걸리듯이 그렇게 염원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꽃이라고 해서 상사화라고 하는데, 그 일례로 그 고창 선운사에 가면 그 꽃무릇이 있거든요. 거의 좀 그런 계통의 꽃인데 그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피거든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춥게 입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